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은 민감하지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한 번쯤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 할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손주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내 손주한테 내가 잘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서운해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것이 결국 손주를 위한,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얻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손주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죠. 자식을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저도 손주를 보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마음이 듭니다. 뭐든지 해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손주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함께 차분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넘어질까,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스스로 할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다치면 안 돼. 하면서 손주가 신나게 뛰어놀거나 맘껏 몸을 움직일 기회를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는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어 비만이나 여러 건강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장기에 충분한 신체 활동은 근육 발달, 골격 형성, 심폐기능 강화 등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과잉 보호로 인해 이러한 활동이 부족해지면 아이는 또래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는 등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어른들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좌절에도 쉽게 무너지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서 정서적인 성장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 쌓기를 하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과정을 반복하며 인내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어이구, 할미가 해줄게 하면서 아이의 손에서 블록을 빼앗아 직접 쌓아준다면 아이는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아이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거나 타인에게만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스스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앞서 나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이 과연 우리 손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둘째는 의존성이 증가하고 자기 주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자신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며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들게 됩니다. 이런 의존성은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거나 모르는 것을 탐구하는 대신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답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장난감을 접했을 때
스스로 탐색하고 조작하는 대신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묻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이의 창의력과 탐구심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주가 언제나 당당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선택이 때로는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길입니다. 실패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잉 보호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른들 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사회적인 규칙이나 배려심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사소한 다툼이라도 생기면 바로 어른들이 나서서 누가 그랬니? 우리 손주 괴롭히지 마. 하면서 중재하거나 심지어 대신 싸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해나 다툼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또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교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은 아이에게 외로움과 고립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도 좋지만 때로는 친구들과의 활기찬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기적인 성격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아이 스스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무조건 뺏으려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떼를 쓰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다리는 법, 양보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줄 때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양육 태도는 오히려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반항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아이에게는 답답하고 숨막히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는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주성을 꺾고 심하면 반항심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탐색하고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반대로 채운다든지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든지 하는 작은 실수들을 통해 스스로 올바른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할미가 해줄게 하면서 번번이 대신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잔소리만 한다면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는 것이지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통제는 아이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심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과잉 보호가 심화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외동자녀의 경우입니다. 외동자녀에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애정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과잉 보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뿐인 손주,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새끼라는 생각에 맹목적인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손주를 통해 자신들의 이루지 못한 꿈이나 아쉬움을 채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뿐이다 보니 모든 것을 최고로 해주고 싶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물론 소중한 것은 맞지만 그 소중함이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우리와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불안과 불신감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과잉 보호를 통해 아이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손주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입니다. 혹은 자녀들 손주의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손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불안감은 조부모님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와 피로를 안겨주고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장애 아동의 경우입니다. 장애를 가진 손주에 대한 과잉 보호는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 아동의 경우 자립이 어렵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대신해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이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를 경험하고 그를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핵가족화로 인해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어른의 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특정 어른에게 과도한 보호와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미리 과도하게 방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잉 보호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어떤 간식을 먹고 싶은지 등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이 스스로 내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점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자신감과 자아, 효능감 형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으려 할 때 조금 느리고 서툴더라도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으려 할 때 흘리더라도 참고 지켜봐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려 할수록 아이는 스스로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한 손주의 부모인 우리 자녀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육아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답답해라고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두기 또한 중요합니다. 항상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적절한 자유와 공간을 허락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기분이 정말 좋았구나 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불안하거나 슬퍼할 때 괜찮아, 괜찮아 하며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우리 손주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심어주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큰 안정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조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주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야 하지만 그 사랑이 맹목적인 과잉 보호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지켜봐주며 아이 스스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르듯 우리 손주들도 언젠가는 우리 품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되 그들의 날개를 꺾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더 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시되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멀리 보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끔 마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손주가 다른 집 할머니는 뭘 사줬다고 하거나 삐진 얼굴로 돌아갈 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과 공감하며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인생의 지혜, 그리고 마음을 채우는 오디오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웃고, 때로는 위로받는 시간 만들어가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